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 2020 정부혁신 박람회 생방송 정부혁신으로 고민타파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실생활에서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민을 직접 나누어 보고 공무원과 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고민 해결단이 여러분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면서 나아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속 시원한 답을 드리기 위해 자리해 주신 고민 해결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대표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정부 혁신을 선도하시는 행정안전부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한창섭입니다. 국민의 고민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저도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요. 아무튼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취업 포털 인크루트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팀 박영진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크루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팀 박영진 팀장입니다. 오늘 고민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임정원 교수님 함께해 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임정원입니다. 꼼꼼한 해결책으로 국민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세 분 모두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럼 과연 어떤 분들이 어떤 고민으로 찾아주셨는지 먼저 첫 번째 고민 의뢰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호동에서 14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44살 곽재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식당을 운영하시면 늦게까지 일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으로 오셨나요? 제가 식당이 좀 잘 돼가지고 가게를 하나 더 열고자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대출이 필요하거든요. 예전에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도 대출이 필요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납세 관련, 뭐 소득 관련, 뭐 가족 관계 관련해가지고 떼야 할 서류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조금만 미비되면 다시 또 행정기관을 방문했다가 다시 은행을 가고 그래가지고 며칠씩 소요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불편함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불편함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편하게 혹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뢰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정기관이나 은행 방문은 사실 절차도 많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좀 큰 마음 먹고 가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출 관련 업무는 더욱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곽재훈 의뢰자의 대출 절차에 대한 불편함, 이럴 경우에는 어떤 정책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창섭 실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듣고 보니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할 각종 증명서를 일일이 때려 다녀야 해서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참 컸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전자증명서로 간편하게 은행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증명서는 종이 형태로만 발급하던 행정기관의 각종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고 또 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간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제출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그렇다면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는 건데요.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정부 24시 앱에서 필요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을 하고 증명서 수령 방법으로 전자문서 지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지갑에 증명서를 저장한 후에는 제출 기간을 선택해서 전자증명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나 증명서를 발급받고 또 제출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좋은 서비스 같습니다. 네, 저희들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러면 내년부터는 전자증명서를 시중은행의 앱을 통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 앱에서 비대면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서 나의 전자문서 지갑에서 제출한 전자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자증명서를 이용하면 신청 서류를 갖추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증명받을 수 있는 서류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올해에는 신용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소득금액증명서, 그리고 납세증명서 등이 전자증명서로 발급 제출이 가능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내년 말부터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장애인 증명서, 건강진단 결과서 등 총 43종을 서비스하고 있고 연말까지 100종 그리고 내년까지는 300종까지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와, 네, 300종까지요. 저는 또 요즘같이 대면 접촉을 꺼리는 때에 또한 시의적절한 서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뢰자 곽재훈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서비스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잘 알겠고, 근데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그 많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홍보까지 부탁을 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답변 함께 들으셨는데 임정원 교수님께서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취약계층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이런 다양한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그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융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고민 해결 잘 들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고민 의뢰자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9살 강진호라고 합니다. 어떤 고민으로 오셨을까요? 현재 저는 대학 졸업 후에 진로 고민을 하는 취준생인데요. 제가 전공이 체육이어서 낮에는 체육관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을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적인 부분이나 금전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체육 외에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그 일에 일하고 싶은데 저한테 맞는 일이 뭘까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민이 있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청년 지원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알아봐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근데 또 막상 제가 알아보려고 하니까 정책들이 워낙 많아서 저한테 맞는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또 그 정책들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막막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정책들이 잘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모르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는데요.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될 정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박영진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고민을 잘 들어보았고요. 그 각종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제가 청년 일자리 정책의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바로 온라인 청년 센터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총 5가지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씩 잘 들어보시고 고민 타파로 좀 이어졌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실시간 카톡 상담입니다. 여기 아마 카톡 안 쓰시는 분들 안 계실 텐데요. 저희 카톡을 통해서 청년 정책과 개인별 맞춤 정보 안내는 물론이고 취업과 진로에 대한 상담까지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 공간입니다. 쉽게 스터디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텐데요. 1인부터 50인 미만까지 사전 예약만 해주시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비단 스터디 외에도 1:1 맞춤 취업 컨설팅이나 진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어서 실제로 많은 청년 구직자분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입니다. 세 번째는 취업 성공 패키지입니다. 줄여서 취성패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1단계 상담 및 진단, 2단계 직업 능력 향상, 3단계 취업 알선, 총 3단계를 거쳐서 개인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도움받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20, 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 성공률이 저조하신 40, 50대 중년 구직자분들도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 취업에 성공하셨고요. 북한 이탈 주민분들 역시 맞춤 상담으로 취업하셨다고 합니다. 이어서 2가지 남았는데요. 특히 이 2가지는 지원금과 관련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좀 더 귀 쫑긋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제도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입니다. 직업훈련을 받으실 수 있도록 카드를 발급해 드리는 건데요. 올해 혜택이 더 좋아졌습니다. 기존에 최대 3년이었던 유효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이 됐고요. 지원 한도 역시
없이 최대 300만 원에서 연 최대 500만 원까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취업에 도움되실 만한 공부, 뭐 자격증 준비하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이에 따른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대망의 마지막 5번째는 구직활동 지원금입니다. 요거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현금 카드를 통해서 지급된 요 비용으로 통신비나 교통비와 같은 생활 비용은 물론 진로 모색,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이용하실 프로그램들이 많으신데 이 구직 활동 지원금을 통해서 알뜰히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단계별로 상담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지원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정책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까지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뜻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팀장님, 저는 갑자기 또 궁금한 게요. 취업을 한다. 그럼 이 지원금 지원은 중단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지원금은 중단됐지만 취업 성공의 기쁨이 사실 더 크실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아쉬움도 잠시인 게 그 지원금 수급 중에 재직하신 회사에서 3개월 근속을 하시면 취업 성공을 축하하는 의미로 취업 성공금 50만 원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 청년들이 관심이 큰 제도예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종종 감사 편지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또 마련하기 위해 애써주고 계시죠. 실장님께서도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박영진 팀장님이 설명해 주신 온라인 청년센터와 함께 고민 의뢰자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올해 8월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우리 청년의 참여 범위가 크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도 오늘처럼 청년의 고민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청년 여러분이 가진 고민을 보다 잘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 그리고 정부 혁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될 청년 지원 정책과 함께 청년 기본법에 대한 답변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의뢰자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적성에 맞는 직업이 뭔지도부터 좀 막막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제도도 있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어서 많은 취준생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 하시는 제도가 있었나요? 모든 제도들이 마음에 들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 5번째 구직활동 지원금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으면 또한 아르바이트에 쓰셨던 그런 시간을 또 구직활동에 쓰실 수 있으니까 더욱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정책 잘 활용하셔서 취업에 꼭 성공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고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고민은 의뢰자가 나오지 않고 제가 직접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사연자와 같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 선정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일 때문에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거주 중인 43살 이지영입니다.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시골에 혼자 계신 고령의 아버지인데요. 올해 71세로 연세도 많으시고 또 혼자 지내고 계시다 보니까 식사는 잘하고 계시는지부터 혹시나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땐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걱정입니다. 실제로 1년 전에는 연락이 하루 동안 안 돼서 엄청 걱정했는데 다음날 연락이 와서는 감기 때문에 끙끙 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 내가 모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문득문득 듭니다. 홀로 계신 부모님들을 위한 시스템은 없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실제로 홀로 계신 부모님들이 걱정되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이에 대한 해결법이 없는지 임정원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해결책이 있죠. 이번에 2020 정부 혁신 우수 사례 경진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우수 사례가 총 96건이 제시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건이 이 고민 의뢰자 분에게 아주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걸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거는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한 터치케어 A 순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너무 귀엽죠? 네, 친숙하고요. 이름이 귀엽기도 합니다만 AI가 들어있으니까 좀 어렵다는 생각도 들고 생소하기도 합니다. 터치케어 AI 순위 어떤 건가요?
네, 이 터치케어 AI 순위는요, 밴드형 터치 워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팔목에다가 시계처럼 차고 다니는 건데요. 이는 어르신들한테 정서적으로 매우 많은 안정감과 또 위급할 때 도움이 되는 매우 똑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알람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여러 가지 많이 사용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밥통이라든지 냉장고, 약통, 지팡이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여기에다가 아주 조그만 센서를 부착해 놓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해서 반응을 일으켜요. 그리고 나서 이 밴드에서 알림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밥통을 열게 되면 순이가 오늘은 식사 맛있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규칙적인 생활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밥통이 열리지 않으면 이거는 어르신이 식사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순이는 식사 왜 안 하실까요?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한 활동량이 부족하다라는 게 감지가 되면은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산책하실까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정말 귀엽네요. 네. 혼자 집에 계시다 보면 끼니 걸으실 때 정말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적적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손녀딸처럼 이렇게 챙겨드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한 회사에 어르신들이 직접 손편지를 써서 보내시기도 하셨대요. 순이 때문에 요즘에 너무 좋아, 고마워, 행복해요 라고 편지를 보내기까지 했다라고 해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매우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능이 위치 전송 기능이에요. 이거는 이 스마트 밴드를 손목에 차고 나가면 그 자녀분들한테 이 실시간 지도 정보가 전송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부모님이 외출하셨다가 돌아오는 길을 헤매시거나 그럴 때 대중교통 정보를 우리 자녀분들께서 알려줄 수도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스마트 밴드에 T-머니 결제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돈이 부족해서 대중교통을 타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를 방지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실수로 또 버스 노선을 바꿔서 잘못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혹시라도 길을 헤매서 당황하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렇게 보호자가 어디 가시는지 알고 있고 현재 계신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있으면 걱정이 많이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급 알람 기능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아침에 만약에 일어났는데 잠들 때까지 이 스마트 밴드는 생활 패턴을 실시간으로 수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르신이 아침에 기상을 해야 될 시간에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분이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알람이 가요. 누구한테 가냐면 업체한테도 가고 자녀분한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급한 상황을 알고서는 업체에서 출동하기도 하고 자녀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연락을 하거나 집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동안 움직임이 없어서 직원분이 바로 출동해서 어르신을 병원에 모셔다 드린 적도 있다라고도 해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고독사에 대한 뉴스도 꾸준히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사연자께서도 사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감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루 연락이 안 되는데 정말 걱정 많이 했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많이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이 터치케어 AI 순위가 작동법이 어렵지는 않을지 또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기계를 작동하시는데 서투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터치케어 AI 순위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밴드와 그 다음에 센서만 필요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센서는 그냥 터치만 하면 되고요. 밴드도 말 그대로 터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무엇을 설정하거나 조절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 대신 충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충전을 하지 않으면 이 밴드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충전만 잘 하시면은 안전하게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터치만 해주시면 되고 충전만 잘 해주시면 이 모든 기능 어르신께서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진 팀장님께서는 이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처음 들었는데 AI 순위 일단 이름이 너무 귀엽고 이 귀여운 만큼이나 그 사용법도 쉽다라는 이야기 들어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아까 손녀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멀리 시골에 할머니께서 혼자 지내고 계세요. 저희 할머니께 요 AI 순위 하나 놓아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뿐만이 아니라 좀 더 하루빨리 각 가정에 보편화돼서 멀리 떨어져 계신 자녀분들과 어르신들의 걱정 각각 덜고 또 이제 좀 더 스마트한 일상을 만나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편화해야 하는 우리의 그런 과제까지 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혼자 계신 아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덜어지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아버님의 건강까지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실생활에서 느끼시는 어려움 그리고 고민을 함께 들어보고 해결 방법을 통해서 정부 정책의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고민 해결단 분들께서는 오늘 고민 들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또한 궁금한데요. 임정원 교수님부터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요. 무엇보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이잖아요. 그리고 조만간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분들이 이제 고령자가 되는 초고령 사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죠. 이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서비스와 혁신,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 기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지 기술과 함께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된 그런 삶을 누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그 정부혁신 박람회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기회가 있어서 너무나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혁신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혜택을 받으시고 또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런 혁신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박영진 팀장님께서는 어떠셨는지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실제 구직자 여러분의 그 취업 구직 관련한 고민을 듣게 돼서 사실 의미가 있었고요. 그 구직 활동을 하면서 그 여러 지점에서 좀 그 취업 지원 정책을 필요로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오늘 대표로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지금 바로 온라인 청년센터 검색창에 입력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소개해드린 것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거든요. 모쪼록 이를 통해서 그 사례자분과 같은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고민 타파에 도움 되셨기를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의 고민 타파를 위해서 또 자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소개해 주신 정책들 외에도 정말 많은 자료들이 또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온라인 청년센터 잊지 마시고 꼭 방문해 주시고요. 청년들의 고민 사실 영순위가 취업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청년들의 고민이 많이 해결되고 고민 타파하는 시간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이어서 한창섭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고민을 직접 들어보면서 정부 혁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고민들을 정부 혁신으로 타파할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면서 정부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정책을 마련해 주심으로써 고민, 어려움이 많이 없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세 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또 경영, 취업, 법률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우리 어르신들, 청년들, 모든 연령층이 다 혜택받을 수 있다. 정말 좋은 나라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는 뜻깊은 시간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부 혁신의 기본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